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쓰는 것조차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누군가는 제 어리석은 실수를 통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용기를 냅니다. 저는 올해 65살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4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독립해 나간 뒤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TV를 보다 잠드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실 매일 밤이 길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51라고 했고 사별 후 이혼한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사별했다는 공통점이 있긴 했지만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나서 그저 젊은 지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힘든 일이 있었냐며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은 요즘 보기 드물어요. 진짜 점잖고 멋지세요라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몇 주간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가끔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가정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일찍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마저도 사고로 일찍 떠나고 계속 딸을 키우며 혼자 살아왔다고, 그래서 제게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혼자 사시면 쓸쓸하시겠어요.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세요. 첫째는 외국에 나가 있고 둘째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오지는 못해. 워낙 바쁘기도 하고. 그럼 제가 가끔 반찬이라도 좀 해드릴게요. 혼자 산다고 하니 밥 한 끼라도 챙겨주겠다며 자연스럽게 제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치찌개 한 냄비, 그 다음엔 된장국과 밑반찬 몇 가지. 그녀가 가져온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함께 먹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어색하게 어깨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단단해진 아래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의 품을 맛보았습니다. 촉촉하고 뜨거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도 만족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뒤늦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웠던 제 삶에 마침내 온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안고 있는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고 난 후 하루는 그녀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날짜가 한 달 정도 맞질 않아서요. 죄송하지만 당분간 신세 좀 질 수 있을까요? 딸 아이도 함께요. 저는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었고 빈방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베풀어준 호의를 생각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조금 더 활기차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녀가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젊고 눈빛이 묘했습니다. 30 초반인 그녀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화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긴 생머리, 짙은 화장, 몸에 딱 붙는 옷차림.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청하며 살짝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그녀는 아침마다 인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거들었으며 밤늦게 소음을 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점점 말투가 가벼워지고 행동이 가까워졌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볼 때도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고 차를 마실 때도 제 맞은편이 아닌 바로 옆자리를 택했습니다. 옷차림도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짧은 반바지에 얇은 티셔츠, 집안일하지만 너무 노출이 심한 차림새였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음이라는 것이 참 예쁘고 아름답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셋이 함께 살게 되면서 그녀의 어머니가 관계를 피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음에요. 지금은 딸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를 이유로 관계를 피하자 딸이 가까이 다가오면 신체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계속내서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 혼자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같이 마셔도 돼요. 어머니는 일이 있어서 늦으신대요. 마침 할 말이 있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술을 함께 마시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요즘 말이야. 행동을 조금 조심해줬으면 해. 네? 무슨 행동요? 그게 너무 격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신경이 좀 쓰여서.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도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안 그래도 이혼하고 계속 힘들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아저씨랑 좀 친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울면서 폭행까지 당했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듣고 있는 동안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위로를 해주며 함께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진정이 되었는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참 따뜻해요. 제 남편은 진짜 차갑고 나쁜 놈이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이건 정말 비밀인데요.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엄마보다 제가 아저씨를 먼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취해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저 안 취했어요. 그럼 거짓말이지. 아닌데. 진짜예요. 저 아저씨 정말 좋아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와, 아저씨 얼굴 빨개졌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솔직히 아저씨도 엄마보다 제가 더 젊어서 좋지 않아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감정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향수,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가 스치듯 만지는 손길.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완벽했고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취했어. 이제 그만 마셔. 왜요? 더 마셔요, 우리. 이렇게 같이 술 마시니까 좋아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긴 내가 치울 테니까 들어가 쉬어. 저도 도울게요.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가 넘어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많이 취했나 봐요. 방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그때라도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데리고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눕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늘씬한 다리와 탱탱한 가슴 굴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써 서둘러 나가려는데 그녀가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순식간에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이후에는 아찔한 정도로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사이는 이전부터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 깊숙한 곳에서 늙은 짐승이 포효를 질렀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기운에 판단이 흐려진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 쌓여온 욕구 불만까지 제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제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관계에 집중한 나머지 문이 열리는 소리로 듣지 못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문 앞엔 그녀의 엄마가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딸한테 무슨 짓이에요? 동시에 제 아래 누워있던 딸도 제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저는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끄러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앞에서 그녀들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이게 최선인가라는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굴욕감은 돈보다 더 깊게 박혔습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돈을 더 내놓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을 당신 자식들과 지인들에게 돌리겠어요. 예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금전 요구를 시달리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와 공갈 혐의로 신고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런 수법의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중장년층을 노립니다. 형사의 말에 더욱 참담해졌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CCTV 확인해보고 계좌 추적해보겠습니다만 이미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협박으로 돈을 받아가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들의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모든 게 계산된 덫이었다는 것을, 우연한 만남도 따뜻한 밥 한 끼도 외로움을 위로하는 말도 딸의 유혹도,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 속았습니다. 한 번은 사랑에, 또 한 번은 사람에. 아니, 정확히는 외로움에, 그리고 제 욕망에 속았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집과 사라진 재산보다 더 쓰린 후회뿐입니다. 아직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믿었을까?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자식들에게 차마 말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치욕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익숙한 범죄자들이고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실수를 통해 누군가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따뜻함에 굶주린 마음은 쉽게 속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너무 친절한 낯선 사람을, 너무 쉽게 다가오는 따뜻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외로움과 욕망을 말입니다.